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려운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저도 공부가 되고 좋네요. 예, 오늘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순환출자를 정리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의 경우에도 재벌 총수들이 여전히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네. 예. 그런데요, 이 문제와 관련한 재벌 개혁의 과제는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 너무 단순한가? 예, 단순하지만 그렇게 네네. 이야기할 맞습니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그럼 잘 따라온 거네요. 네. 그러면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재벌 개혁에 나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새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신 김상조 위원장, 제가 아까 뭐 참여연대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었는데 소위 재벌 저격수라고 알려진 분인데요.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게 말이죠. 네. 꼭 그렇다고 보기 그렇다고 어려운 면이 보기가 있어요. 어디 어렵습니다. 이 목소리가 예, 이렇게 예. 풋다운 되셨네요. 네. 김상조 위원장이 올해 초에 쓴 논문을 보니까 말이죠. 네. 순환출자 해소는 정치적 분란만 키울 뿐이고 실효성은 없다라는 입장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왜요? 아니 순환출자는 재벌이 존재해왔던 먹이사슬과 같은 거잖아요. 네, 일단 이 10대 그룹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10대 네. 그룹이 어디냐 순위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네. 삼성, 네. 현대자동차, 네. LG, SK, GS, 음.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두산, 롯데 이렇게 10대 그룹인데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도 있네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G, SK, GS, 한진은 지주회사로 전환을 이미 했어요. 문제가 안 되고 네. 두산은 전환했다가 일부 요건이 미달돼서 제외되었는데 곧다시 지주회사로 돌아올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 롯데도 이제 더 이상 순환출자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서 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보더군요. 네, 이제 네. 김동주 위원장은 네네. 실제로 삼성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좀 잘 안 잘 되고 안 있는 되고 면이 있죠. 네. 또 현대중공업도 지주회사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는 현대자동차하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상조 씨 생각은 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는 지금 규정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네네. 순환출자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낙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프로님하고 찬희 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출자의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낙관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 좀 들고요. 아직까지 최소한 10대 그룹 중 5개가 순환출자에 의존하고 또 부당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재벌들도 순환 출자는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네. 지주 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뭐 지주회사 전환이 잘 안 되면 순환출자를 신규 기존 가리지 말고 뭐 꼭 금지해야 한다는 정도로 못을 받고 그러면 지주회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지주회사로 뭐 넘어가겠다고 했으니까 네네. 뭐 안 넘어가면 순환출자 금지해 주겠죠. 뭐.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야죠, 뭐. 예. 경제 붕괴한다고 이야기 나올걸요. 근데 지주회사 규제 방향을 논의하려면 먼저 한국의 지주회사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찬희 쌤 또 역사 전문 찬희 쌤. 예, 역사가 또 파란만장합니다. 네. 아까 지주회사가 언제 생겼다 그랬죠? 누구 정부 때? 지주회사가 김대중 정부 때요. 네, 예. 외환 1999년. 위기. 네, 외환 네네네, 위기 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재벌의 아까 위기라고 유프로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네. 이걸 이제 극복하려고 네, 1999년에 도입됐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20년 가량이 흘렀죠. 18년이 흘렀는데 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랬냐? 그건 김대중 정부가 잘못해서 꼭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그때는 잘 만들었던 규제 조항이 좀 있었는데 네네. 그게 2004년과 2007년에 2년을 거치면서 네네. 거듭 완화되거나 네. 법령이 개혁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를 좀 그렇구나. 더듬어 봐야 되는데 네네.
처음에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될 때는 네. 원칙적으로 자회사만 허용됐어요. 음. 손자회사 안 돼. 뭐 증손자 증손 안 되고. 안 돼.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자회사의 최소 보유 지분을 비상장은 50%, 네. 상장은 30%니까 지금보다 다 10%씩 높았어요. 그러네요. 네. 네. 손자회사는 금했고요. 네, 네. 다만 손자회사라 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100% 손자회사를 허용하는 이게 원래 법이었어요. 100% 지분. 네. 네. 지금은 왜 증손이 100%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는 손자회사는 허용을 안 하지만 관련성이 있으면 허용하는데 네, 네. 100%를 지분해야 손자회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과 보험사 주식 소유는 원천적으로 금지했고요. 네. 이런 건 이제 금산분리라고 하죠. 음. 그러다가 이제 2004년 네. 사업 관련성이 있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가 아니고 50%, 상장의 경우는 30%만 해도 손자회사는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요건을 동일하게 한 거죠. 지분 요건이 되게 완화된 네, 거네요. 한 번 완화했습니다. 그때 혹시 네. 노무현 정부 때 아니에요? 2004년이면 그렇죠. 노무현 정부 정부죠. 때. 네. 그럼 결국 자회사, 손자회사 모두 음. 50%로 똑같아진 거네요. 그렇죠. 비상장 50, 상장 30. 네네네. 그러다가 2007년이 됐죠. 네. 그래서 이때는 또 어떻게 됐냐? 손자 회사가 아까 이제 50, 30이 됐는데 네네. 사업 관련성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었잖아. 네네네. 여기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무 손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자본 요건도 완화돼서 네. 지금의 규정이 된 거예요. 자회사, 손자 회사 모두 비상장 40, 상장 20.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나 생겼냐? 좀 더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증손자 회사도 이때 또 설립 허용된 거예요. 아. 네, 100% 지분율 조건으로 지금 정말 계약되는 거 눈에 확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도표로 그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박근혜 정부도 뭐 하나 해줘야 되잖아. 2014년에는 네. 외국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네네. 증손도 100% 필요 없어. 50%만 지분하는 것으로 완화된 거예요. 오. 야.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 제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계속 완화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팍팍 몰아주기가 네. 되는 거네요. 네네. 아, 근데 오늘 정말 제가 네. 이제 듣기만 했지 뭔 뜻인지 모르는 단어들을 음. 공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지주회사 규정을 정리해 볼게요. 네, 정리합시다. 예, 지주회사는 일단 최소 지분 요건 40%, 그러니까 상장은 20%, 그러니까 최소 지분 요건 40%로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설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분율 100%로 증손회사를 가질 수 있는데 외국인과 합작일 경우에는 50%로 해도 된다. 네. 예, 그러면 정말 꾸준히 완화되어 온 셈인데요. 재벌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계속 재벌이 이렇게 푸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순환 출자를 해소할 수 있게 네. 지주 회사 만들기를 좀 쉽게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 있던 거죠. 정부가 얘기하는 취지죠. 예. 네네. 지주 회사의 네. 기준이 엄격해 버리면 네. 옛날 순환 출자를 계속 유지하니까 아하. 아. 지주 회사 요건을 네네. 완화해줘서 일단 지주 회사로 전환을 시키자. 이게 네네네. 이제 정부의 이해도 생각이었던 잘해줘. 거죠. 네. 정말 이해력이 참 높네요. 그리고 아이고, 사실 참. 재벌의 로비력이 네네. 이제 힘을 발휘한 거죠. 그렇죠. 재벌이 로비하는 거죠. 신문 언론에서 때리고 뭐. 난리도 조삼모사야. 아니네. 순환출자랑 지주회사 이 네. 여건 완화되는 거 보면은 참. 경제공황이 온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6%가. 경제 살리려면 지분율 네. 완화해야 된다. 막 연을 때리는 거죠. 뭐 신문 방송에서 뭐. 그러니까요. 그런 조건 하에서 네. 10대 그룹 중에서는 네네. 4개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거죠. 원래는 5개까지 했다가 이제 네네네. 지금 4개가 하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아까 지주회사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길래 넘어간다고 하길래 왜 그랬지? 뭐 그랬는데 이 요건의 완화가 또 영향을 미친 거네요. 그럼 정말 한국의 지주회사법은 재벌의 무제한 확장과 또 경제력 집중에 유리하게끔 꾸준히 개혁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아주 논쟁이 많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원칙론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렇다에도 1년 전에 와서 재벌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힌 분인데 네. 이제 서울대 행정학과 대학원의 박상인 교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멋있었죠. 삼성이 없이 삼성이 망해도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단가? 살 수 있다. 네. 아. 사는 법인가? 그리고 최근에 또 저기 네네. 이제 재벌 개혁 왜 해야 되나, 왜 지금 네네네. 해야 되나 하는 걸 냈죠. 일단 네. 지주회사 도입 당시 원칙대로 네. 2단계 구조로 한정하자. 2단계.
예, 박상인 교수의 이제 주장은요. 네. 그러니까 지주 회사와 네. 자회사 두 단계로 환장하자는 거죠. 손잡 회사는 없게 2단계로. 예. 특수한 경우에 외국과 합작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럴 때 100% 지분의 손자회사를 허용하자. 라는 지금보다 거예요. 훨씬 쫙 축소된 거네요. 예. 예. 그렇겠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 비율을 특별히 정하자는 이야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대신에 지분이 33% 이하가 되면은 네. 지배주주와 직접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지배주주 자신이나 친족 그리고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주주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네. 네. 의결을 방식을 바꾸자. 그러니까 지분율이 작아버리면은 네. 38%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네. 지배주주가 함부로 네, 네. 경영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자. 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네, 네. 그 재벌 개혁을 벤치마킹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 이게 우리도 실행이 가능할까요? 하나의 이상형이다. 예. 이렇게 이상형. 하는 이상적인 하나의 안이 있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회사를 지배하고 싶으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많이 못 보유했으면 결국 독단적으로 하지 마라.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네네네. 하는 건데 재벌이 싫어하겠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선 때 네. 어떤 공약을 제시했어요? 네, 일단 기존 순환 출자 해소를 추진한다.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신규만 네. 지금 못하게 되는데 네, 기존은 네.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것도 추진하겠다. 해소하겠다. 이렇게 네, 네. 얘기고요. 물론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 나왔어요. 순환 출자를 해소한다면 이제 기존의 삼성과 현대 등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이제 구상일 테니까 네, 네. 지주회사에 대한 공약과 이제 연결지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주회사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오늘 지적했던 부분과 이제 문제 의식은 우리가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손자 회사라든가 네. 그런 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 소유 비율을 강화하겠다 이런 걸 네, 이제 네. 공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경제 공약도 그랬는데요.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확정된 상태로 대선을 치른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또 공약집에 안 들어가고 논의만 하고 언론에만 얘기했지 공약집에 안 들어간 그런 경제 공약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뭐라고 얘기했나 보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 예, 차이 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정책이 중앙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순환 출자 해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김 위원장은 자회사, 손자회사 단계로 축소하자든지 네. 최소 지분 비율을 강화하자든지 하는 행위 기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 생각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그 당시에 공약을 만든 사람이 또 따로 있었겠죠. 예, 예. 네. 이제 조율이 될 텐데. 네, 네, 네. 예. 일단 기본적인 김상조 위원장의 생각은 네.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예, 논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네. 시장 친화적인 환경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아. 네, 김상조가 시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죠. 그래서 네. 그런 네. 건가? 그러니까 규제보다는 외부 감시. 시장에 예, 예. 의한 자율 규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저 주장을 좀 더 살펴보면요. 네.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규제 감독이 필요한 금융지주 회사는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일반 비금융지주 회사에 대해서는 조직 형태에 대해서 별도의 규제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까 이제 일부에서 조금 나왔듯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비중이 대부분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정착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다른 측면의 규율이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네. 다른 규율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첫째 대표 소송제 그리고 집단 소송제 이는 네네. 소송 수단이 잘 갖춰 있기 때문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회사와 자회사를 연결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납세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생소한 개념이 또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 소송제 그리고 집단 소송제가 뭐예요?
설명해야 되나?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대표 소송제는 일단 주주 대표 소송제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주주 대표 소송제는 뭐냐?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이제 소수 주주가 네네. 회사를 위해서 이사 등을 네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아 그럼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네. 주주 대표 소송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 보장이 돼 있어요.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좀 잘못했어. 네. 회사 손에 끼쳤어. 네. 그럼 이제 소액 주주들이 모여갖고 네.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네네. 이기면 이제 그 배상금이 회사에 귀속되겠죠. 네네. 예, 소송 권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네네. 회사로. 예, 회사로 가는 겁니다. 결국 뭐 주주의 이익으로 귀착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중 대표 소송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모 회사의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아. 다중 대표 소송제입니다. 예. 자회사의 이제 이사가 배임 같은 걸 했을 때 할 수가 네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단 소송제는 뭐냐? 기업의 영업으로 이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있어. 예, 이 피해자가 소송을 내서 네. 해당 기업에 손해를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가습기 피해를 당했어. 네네네네. 소송을 걸었어. 손해를 물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피해자가 일부가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은 소송을 걸지 않아도 네네.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 이게 아. 이제 집단 소송제. 네네네. 최근에 가습기 때문에 많이 나왔죠.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했던 이제 네네. 모회사와 자회사를 결합해서 이제 법인세를 내는 그런 세제 개혁도 하고요. 네. 이런 소송 제도를 함께 정착시키면 주주와 소비자의 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고, 그럼 특별히 지주회사가 조직 형태의 몇 프로의 지분을 소유하라 이렇게 규정을 안 해도 네.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구조를 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김상조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제가 네. 아까 참여연대 소액 주주 운동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개혁들이 잘 안 돼 온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과연 변할까 하는 조금 저는 좀 비관적인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절대 권력자를 감시 기능 강화한다고 그 권력을 약화시킬 수 그러니까요. 있을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소송 문화를 정착시키기가 쉬울 것 같지도 않고요. 맞아요. 예. 근데 미국은 소송 사회로 불리고 또 변호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막 조그만 거 가지고도 소송을 하고 그래서 이 소송 문화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린 또 그렇지 않고 그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집단 소송, 대표 소송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다중 대표 소송제라든지 네네. 집단 소송제라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채택되어야 되는 네. 별도로라도 네네. 별도로라도 통과되어야 하는 개혁적인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유프로님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구나. 저렇게 온건하게 말하는 사람이 의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실- 해석하면 되나요? 사실 우리 김상조- 김상조님의 어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청취자들. 네. 김상조 네. 위원장도 네. 네. 스스로 네. 자신은 점진적 재벌 개혁론자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현실 안주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접근했던 구조적 개혁의 방안들이 네.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작은 변화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강화해가는 것이 뜻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빠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김상조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왠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은 있으나 네. 여전히 저의 비관적인 생각을 뒤엎을 만큼의 설득력이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을 재벌 저격수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런데 유프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벌 개혁에 있어서는 아주 온건하고 타협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바뀌었죠. 네, 예, 잘 점점 보셨습니다. 바뀌어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새 재벌들이 굉장히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이게 네. 안심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고 있죠. 저는 특히 금산분리 문제 네, 이 문제에 네. 있어 놀랄 정도로 재벌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김상조 위원장님이 오히려 재벌 편이라고요? 네, 금산분리 문제는. 금산분리 문제에 네. 대해서 근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금산분리라는 게 결국 뭐 아시겠지만 금융산업, 네. 즉 금, 네. 네, 비금융산업, 산업 네네. 이 두 개를 동시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1999년 지주회사 조례를 아까 도입할 때 제가 아까 역사 말씀드렸는데 네네. 비금융 지주회사는 금융과 보험사의 주식 보유를 금지했거든요. 이게 이제 금산분리가 지주회사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이 금산분리는 왜 해야 되냐? 뭐 너무나 간단해요. 한정된 금융자원이 있고
네. 이거를 대기업 집단이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기의 그 뭡니까 돈 보따리가 생기면 이게 아무래도 경제력 집중에 오남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금고처럼 쓰는 네, 거잖아요. 우리가 예금 다 하고 예. 그 예금 모아놓고 그걸 갖고 다 개인 금고처럼 쓰게 되면 안 네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기업 집단이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계열사를 이용해서 쉽게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네. 금융계열사의 소유주분을 통해서 다른 계열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해온 거죠. 네네. 그리고 금산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밑에 종속돼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동반부실사로 예. 부실화로 네.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고 네네. 경제력 집중도 심화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안 갚아도 갚으라고 네.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다가 같이 망하면 네. 경제 자체가 한꺼번에 같이 망하면 네. 우리 예금주들도 다 망하는 거잖아요. 공황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재벌 기업의 일차적 목적은 경제력 집중 해소, 네. 방지 이런 것이 돼야 되고요. 네네. 따라서 지주회사 규제할 때 금산분리를 포함하는 건 당연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금상조 위원장은 이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외다. 네. 의외다 진짜. 예. 네. 근데 김 위원장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한 자신의 뭐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같은 회사를 네.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이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해 보면 네네. 그게 과연 가능하냐? 아, 그 현실적으로 재벌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네. 이걸 매각하러 놓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하는 입장이고요. 음. 그런 법을 제정하더라도 국회 통과하기 어려울 거다. 그건 그렇죠 또. 예, 음.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누가 인수하겠냐? 삼성생명 같은 걸. 아니 우리가 재벌에다가 개혁을 붙였잖아요. 음. 재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갑자기 또 열받네. 인수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사실 만만치가 않죠. 예.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국민연금도 있고. 그런데 이제 네. 김상조 위원장은 네. 네. 그럴 바에야 음. 중간 금융 지주 회사를 허용을 하자. 그래서 재벌 산하 계열사로 비금융 회사와 금융 회사가 다 거느릴 수 있게 허용을 해버리자.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금산분리의 취지를 살려나가자라는 게 김상조 위원장의 생각이죠. 참 소극적이다. 지금 이게 6%가 맞죠. 네네. 김상조 위원장 입장을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삼성 대변인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그 네. 느낌 받았어요. 막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주도록 어떻게 하면 그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까 뭐 이러고 고민하신 것 같아요. 삼성의 수건 사업을 네. 김상조 위원장이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삼성은 말이죠. 네. 삼성 오너가 지금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을 주축으로 해서 네.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고 네네. 삼성금융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두 개의 비금융, 금융 두 개의 지주회사 구조로 재편하는 게 삼성의 꿈이라고 하거든요. 김상조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상 삼성의 꿈을 네네. 실현해주는 방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정말 김상조 위원장 말대로 음.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등의 금융사를 매각하면 진짜 누가 그것을 사나요? 그럴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네. 있군요. 예, 이거는 박상인 교수가 네. 이제 주장했던 건데요. 아, 네. 사실 두 사람이 대립하죠. 음. 김상조 위원장과 박상인 교수가. 음. 그 박 교수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은 비금융 지주 회사의 금융 자회사를 6년 안에 매각하도록 했대요. 예. 그 매각을 못하면 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서라도 강제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랍니다. 정부가 매입해 버리는군요. 안 국유기업으로, 되면 국유기업으로. 시장에서 순조롭게 매각되지 않으면 네네. 정부가 인수하는 방법도 경제력 집중이 실제적으로 문제라고 한다면 네네.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네네. 하라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는 뭐 국민연금도 있고요. 실제로 근데 참 좋은 안인데 우리나라 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경제신문에서 사회주의다 그러면서 난리 나겠죠? 유프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근데 두 분은 네. 그렇게 잘하는 게 걱정하시는데 있고, 또 우리는 네.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국회가 중요하긴 하나 또 음. 우린 또 대통령까지 끌어내린 또 100만 촛불의 아,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공론화되면
또 국민들이 나설 수 있는 거죠. 네, 선거법도 바꿔갖고 참 국회도 개조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김상조 위원장 생각을 좀 더 전달을 해보면요. 네네. 지주회사 규제의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버리면 네. 삼성그룹이 낡은 순환출자에 의존한 지배구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거죠. 그럴 바에야 네. 그보다는 좀 나은 네네. 금융회사도 허용되는 지주회사로 네네. 규제를 완화해서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삼성 생각해 주신다. 아니 뭐 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긴 크죠, 사실. 네. 크긴 크겠죠. 네. 근데 또 박상인 교수님이 그 책 내셨다면서요. 네. 저 한번 빨리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아예 저희 이렇다를 한번 들으시면 돼요. 한번 듣고 네. 또 보고. 이렇다 번외편. 네네. 네. 그 경제력 집중이 이렇게 심화된 조건에서 삼성그룹에게 날개를 달아주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지주회사 전환에 있어서 또 다른 쟁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신문에서 조금씩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설명이 쉽지는 않은데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사주의 마법. 예. 이 자사주가 뭔지부터 이게 설명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자기 네. 주식을 자기가 사는 거죠. 음. 그 회사가 회사가요? 예, 예. 회사가 자기 주식을 자기가 사는 거. 예. 이 이제 자사주의 마법 때문에 네. 현행 제도에서는 재벌 기업이 지주 회사로 전환을 하면 네. 지배력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셨는데 예. 마법.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지배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네네네. 간단히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예컨대 재벌 일가가 네. A라는 회사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다고 하죠. 네네. 예. 그리고 그 A 회사가 네네. 10%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구나. 회사에서 있을 수가 없지. 회사에서 자기 주식을 회사가 산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의결권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회사를 나눈다고 해보죠. 두 개로. 예, 네. 지주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네. 하나는 지주 회사로 만들고 네네. 하나는 출자회사, 자회사로 만드는 거죠. 네네. 이 회사를 분할하는 방법은 물적 분할이라는 게 있고 인적 분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인적 분할이라는 방법으로 하면은 어떻게 네. 되느냐 하면은 네. A 회사를 네. 두 개로 분할해서 지주회사 B와 B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 C를 만든다고 하죠. 네네. 네네. 인적 분할. 예. 그렇게 되면 재벌 일가는 두 회사, 네. 즉 존속 회사인 B와 네. 신설 회사인 C에 각각 20%의 지분을 갖게 될 거 어차피 아닙니까? 쪼갰으니까. 예. 네. 쪼갰으니까요. 네. 이제 이런 다른 주주도 마찬가지죠. 주주 비율대로 딱딱 나누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기존 회사는 자사주의 10%를 그대로 승계하는 동시에 자기 자사주도 또 10% 나눠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기 회사에게 돌아온 자사주는 10% 그대로 승계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결권이 없죠. 네네. 그런데 동시에 자사자 비율만큼 신설 회사에도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사주 부분이. 네네. 그것이 이제는 신설 분할주로 신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건 기존 의결권이 회사가 있어요? 의결권이 생겨나는 거죠. 그 기존 회사가 새로 생긴 자회사의 10%의 의결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배주주는 네네. B의 지배주주는 네네. 자기 주식 20%에 네네. 신설 회사의 또 다른 10%를 네네. 자기가 지배하는 잔존 회사가 또 10%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배력이 사실은 30%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딱 인적 분할할 때는 쪼개진 회사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B와 C로 쪼개면 네. B의 지분 구조와 C의 지분 구조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A 회사일 때 네. 예를 들면 20%의 지배를 갖고 있는 지배주주가 있었다. 네네. 그럼 B 회사의 지분도 20%를 갖고 네네. C 회사의 지분도 20% 갖고 이건 이제 똑같은 거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B, C로 쪼개게 되면 자사주가 10%가 B 회사는 B 회사의 자사주 10%를 갖고 있고 네네네. C는 C 회사의 자사주 10%를 갖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10씩 나눠줬다. 근데 이 네네. 결국 구조가 같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따라서 똑같이 만들려면 B 회사도 음. B 회사 자사주 5%, 네네. C 회사 주식 5% 네네네. 또는 C 회사도 B 5%,
15% 이렇게 되네요. 네네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아. 의결권이 살아나는 그래서 거죠. 남의 주식 B 회사에서 5% B는 의결권이 없지만 없지만 B 회사에 있는 5% 주식은 의결권이 생기게 되는 생기게 거예요. 되는 그게 다른 회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배주주는 네. 20%이다가 25%가 되네요. 25%는 넘어가는 기가 막히구나.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재벌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손해를 안 보네요. 그러니까요. 와. 우리가 일부러 못 알아듣게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웬일이야. 이것도 예. 막아버리면 예. 네. 지주회사의 전환이 순조롭지 않다는 생각이신 거죠. 김상조 위원장 생각이. 일단 뭐 자료로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순환 출자 방식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지주 회사로 전환시키는 것이 한 걸음 진보라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 네. 방해물을 만들지는 말자. 아. 그렇지만 이제 김 위원장의 생각과는 달리 네. 자사주의 마법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 네. 상법 개정으로 이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재벌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군요. 그래서 부쩍 지금 지주 회사로의 전환이 빨라졌다고 그래요. 왜요? 조금 지나면은 자사주의 마법을 부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못하게 하는 법이 생기기 전에 생기기 빨리 전에 하자. 야 역시 자사주의 마법이 어. 금지되기 이전에 네, 요거까지는 안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법 개정안이 이때쯤 될 테니까 지주에서 전환하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려 그러니까요. 사람이 생기겠구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김 위원장 생각이 사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아니에요.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고요. 네네. 그래서 지주회사 분할 전에 이렇게 자사주 마법을 못 부리게 하려면 네네. 자사주를 소각하든가 음. 아니면 분할 신주 발행 금지를 한다든가 네네.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써서 어쨌건 지분율이 높아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 금산분리 문제 참 심각한데요. 진짜 심각하네요. 금산분리 후퇴하면서 그러면서 즉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벌을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네네. 사실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경제력 집중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 자칫 잘못하면 금산분리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 자체가 사실 목표가 아닌 건데 네네네. 그거를 대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좀 희생할 수 있도록 하면 네네. 오히려 좀 재벌한테 정통성을 주는 게 아니냐 합법적인 그런 우려가 생기네요. 뭐 앞으로 네네. 논의가 많을 테니까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오늘 그 새 정부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강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된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프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김상조 위원장 생각대로 진행되면 매우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1부, 2부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이다. 그리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 방안으로는 증손자 회사까지 확대된 출자 단계를 원래대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죠. 예.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감시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중 대표 소송제나 집단 소송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논의도 우리가 같이 했었죠. 네네. 자, 마지막으로 김상조 위원장은 순환 출자 금지에 반대하고 금산분리에도 반대하고 자사주 소각에도 반대한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논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논문이요? 정책을 어떻게 펴갈지는 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상당 부분은 국회 소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예. 입법화돼야 그렇구나.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자, 재벌 개혁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하청기업 쥐어짜기를 비롯한 중소기업가의 문제도 남아 있고 또 여전히 골목상권 침범이나 한 해 하청 등을 통한 노동제 양극화 등 지금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주제들로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오늘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네, 오늘 1, 2부로 했는데도 시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재벌 개혁 관련해서는 네.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네. 마돈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네네. 진짜 실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목소리가 풀이 죽었어 지금. 네. 맞습니다. 저 풀이 많이 근데 죽었고요. 재벌이요. 예.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재벌 개혁 일부로 하고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음. 이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음. 다음 2부에 음. 다른 이야기들을 또 마련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청취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실망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